단 한 번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 영상을 제발 끝까지 시청했으면 한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렸을 적부터 대부분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된 직장으로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우리는 대부분 들었을 거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오늘 역시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혹은 평범한 직장인을 꿈꾼다면 단 한 명에게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싶다. 내가 만약 어렸을 때 이러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내 삶은 조금 더 빠르게 변화했다고 확신한다. 잠시 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부모님께서는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다. 어렸을 적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대접받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집이 중산층인지 힘든지 관심도 없었다. 왜냐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두 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이토록 이기적이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였다. 당신들처럼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많이 배워서 안정된 생활을 하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닐까? 평범함의 기준은 참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이 또한 대부분 비슷비슷하다. 말은 평범하게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혹은 내 자녀가 대기업이나 전문직,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란다.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평범의 기준은 각자마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가게 딸린 마을에서 살았다. 아마 초등학교까지는 이렇게 오손도손 살았던 것 같다. 화장실은 당연히 가게를 나가서 2층 수제식이었다. 지금 아파트 세대의 생각해본다면 말도 안 되는 집이었을 거다. 하지만 나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반장을 죽도록 하루하루 살고 있는 분들이 단 한 번도 쉽게 생각하지 않죠. 나 몰래 학교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뒤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이 또한 먼 훗날 알게 된 사실이다. 자식의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시절 어머님 지인의 야반 도주로 첫 사기를 합니다. 저축만 하시는 부모님에게는 엄청난 일이었다. 아마 98년도 IMF 때로 기억한다. 사기당한 금액은 3천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아파트를 매매해서도 가능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나에게는 돈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 결핍이 생겼다. 아무쪼록 이때부터 나는 부모님께 걱정을 1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돈에 대한 결핍과 더불어 안정적 직장을 선택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방정한다.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아버지를 보고 배운 나로서는 돈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는 방향이 더 아끼고 더 절약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어떠한 이유로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다.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이며 그래도 나름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길. 부모님은 너무나 행복해하셨다. 멋진 제복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아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술 한잔 기울이고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쓰고
연차가 쌓일수록 월급을 더 받기만 하면 됐다. 사실 너무나 즐겁게 군 생활을 했다. 나에게는 직장이었지만 성향도 맞았다. 물론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었기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인드로 생각하고 사고했기에 큰 불만은 없었다. 이 또한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에 대한 결핍이 더 다가왔다. 누구나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직장의 미래가 너무나 뻔히 보였다. 물론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돈을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나 또한 직업을 선택했던 기준이기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다. 노후가 돼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다. 노후가 중요하고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니 가족이었다. 그 가족들과 평생을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먹고 사니 짐이 중요하지만 먹고 사니 짐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침 돈에 대한 결핍이 있던 나는 금융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하며 공부를 시작한다. 일과에는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숙소에서 5시간, 6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다. 평범한 삶을 살으라고 해서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왔지만 내 미래가 너무 뻔히 보이는 것만큼 불안정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보길 바란다. 60살이 돼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나는 그 시기를 당기고 싶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즐거운 일을 하고 싶었다. 결국 약 3년 정도 하루 4시간 정도만 취침하며 돈에 대한 결핍을 자격증으로, 자기 성장으로, 자기 개발로 채워나간다. 물론 엄청난 자격증도 아니었고 단지 내가 전역을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 정도를 취득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때 굉장한 결심이었고 굉장한 실행이었다. 전역할 당시 나이는 31살, 일반 취준생들에 비해 5살, 6살이 무려 많았다. 돈에 대한 결핍은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무조건 나는 금융권으로 진로를 설정했다. 결국 금융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은 사대문 안에서 멋진 정장을 입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인생에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다. 엄청난 스펙과 능력이 있었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았겠지만 나는 그냥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대기업의 1인이었다. 그것도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약 7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나에게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왜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10년 이상의 선배들이 하루아침에 퇴사 공고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오면 결국 결말은 이거구나. 수많은 선배들이 직장을 떠날 때 죄인처럼 나가는 모습을 보며 다짐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주도권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지속성 있게 할 건지가 중요하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사고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안정성이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부터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앞으로 5년 뒤에도 큰 차이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안정성이 있는 것일까? 사람마다의 기준은 다르지만 결국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의 차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건 경험이 무조건 중요하다. 나 역시 지금도 많은 경험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작심오일 채널을 만들었다. 두렵고 시작하기 힘든 직장인, 누구든 시작하는 것이 목표이다. 많은 경험 요소를 겪어보고 선택과 판단은 나중에 하면 된다. 나중에 하면 된다. 우리는 대부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직장이냐 퇴사냐.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동시에 하면 된다. 동시에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놓고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5일 동안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보면 된다.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시청하고 하나씩 함께 1억 만드는 방법, 3억 만드는 방법, 백날 봐야 투자 방법만 이야기하는데 결국 봐도 선택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 투자가 내가 하는 투자가 아닌 남들에 의한 투자가 된다면 나역 장기적으로 혼자 일어서기 힘들다. 투자에 결핍 있는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본업이나 서브 본업을 마련한 상태에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나 역시 서브 본업을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정답을 주진 않는다. 이 영상을 시청했다면 내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라고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단, 모든 일은 경험이 선행되어야 된다. 경험이 없는 부분을 도와줄 필요는 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하나씩 작은 보따리들을 풀어보겠다. 작은 울림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